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TV 방송으로만 여러분들을 뵙다가 보니까 치아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방송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너무 자질구레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해진 형식에 맞게, 그리고 정해진 내용에 맞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원치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드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치과 분야 중에서도 아마 임플란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임플란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임플란트를 왜 해야 되고 임플란트 치료라는 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충치가 심해지거나 잇몸 질환이 심해서 이가 많이 흔들리게 될 경우 이를 빼게 되죠. 발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입 뺀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입 뺀 자리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통칭 치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임플란트 모양이 있죠. 이 아랫부분이 나사선으로 이렇게 돌림 이렇게 돼 있는 기둥 모양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이고, 그 위에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위에 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이를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임플란트의 완성. 요것이 바로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은 이 빠진 자리에 틀니나, 예전에 건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아닌 이 빠진 자리에서만 손실된, 미싱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그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플란트란 치료가 나오고 나서 어금니 쪽에 다수의 이가 없더라도 예전처럼 불편한 틀니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이에 몇 개의 치아가 빠졌다고 앞뒤 치아까지 건드려 가면서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가 손상이 된 경우, 이를 빼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방치됐다가는 그 앞뒤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기울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빠진 치아와 맞물려 있던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정출이 돼서 아래로 솟구치거나 위로 올라와 버리거나 하면 그 빠진 자리를 회복 안 한 것 때문에 주변의 치아까지도 다 큰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 한두 개 빠진 거를 오랫동안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는 더 큰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최대한 서두르셔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 치아 사이에 한두 개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뭔가 이를 넣는 방법이 옛날에는 브릿지라고 해서 그 앞뒤 치아를 갈아내서 거기에 걸어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빠진 이 때문에 그 주변의 치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손상을 시키는 일이 되겠죠. 임플란트라는 치료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변의 치아를 건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가 빠진 후에 서둘러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빠지고 나서 너무 오래 방치됐다거나, 아니면 치아 주변을 감싸는 잇몸뼈가 너무나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실 때 가끔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하셔야 그나마 브릿지보다 좋은 임플란트 치료로 내 치아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사실은 수명이라는 말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재료 자체가 인체에 해가 없는 티타늄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 자체도 다 인공적인 금속 재질과 포셀린 재질이라고 하는 지르코니아 재질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수명은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임플란트 자체도 임플란트를 심는 곳이 내 잇몸뼈에 심기 때문에 잇몸뼈가 망가지면 임플란트도 못 쓰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항상 관리 잘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반해 브릿지 같은 경우는 내 치아에 거는 치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치아와 브릿지라고 하는 인공치가 연결되는 부위에 충치가 생길 수 있고 그 충치가 심해져서 또 이를 뺄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잇몸이 망가지고 치아가 없는 자리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길게 쓰시는 분들도 한 10년? 아주 길게 쓰시는 분들이 해야 15년 정도, 보통은 7, 8년 정도를 잘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명과 이 브릿지의 수명 자체를 비교하는 거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겠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치아가 없는 자리에 대체 이로 들어가는 치료죠. 그러니까 내 치아가 어떤 사고를 당했건 충치가 심해졌건 아니면은 잇몸병이 심해져서 이를 뽑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골성장, 이 골성장에는 단순히 팔, 다리뿐만 아니고 얼굴뼈, 앞골의 성장, 상악골, 하악골, 아래턱뼈, 위턱뼈의 성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임플란트 치료를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이 되고 나서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에 간략하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임플란트에 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좋은 치과 치료, 치과 상식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치과 정보를 얻으시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빠르게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 부족하나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